여러분,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내 자식이 잘 사는 모습 보고 싶다. 그리고 내 옆에서 자주 얼굴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모든 부모가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부모가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도 그 집을 내 집처럼 생각하며 내가 언제든 가도 되겠지라고 마음속으로 단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의 노후와 자식의 가정 모두를 흔드는 가장 위험한 씨앗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자식의 길을 가도록 두어야 한다. 부모가 길을 막으면 자식도 부모도 편안치 못하다. 이 짧은 문장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순간 그 가정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자식 부부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자 결혼한 아들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처음엔 아들 내외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부엌에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 아이를 돌보는 방식, 심지어 작은 대화의 주제까지 부모의 의견이 계속 끼어들자 며느리는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도 곤란해졌고 부모와 아들 부부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결혼하면 그 집은 더 이상 부모의 집이 아닙니다. 자식 부부의 삶이 우선이고 부모의 자리는 한 발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찾아가면 자식 부부는 그 자체로 긴장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해도 그들의 가정은 이제 독립된 작은 세상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선 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자식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면 경계가 무너지고 갈등이 생깁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부모라도 자주 드나들면 자식 부부는 그 자유를 잃고 부담을 느낍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찾아가기보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해 주기를, 먼저 초대해 주기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이 결국 부모를 존중받게 하고 자식 부부를 평생 내 편으로 남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녀 집에 부모가 먼저 가면 안 되는 진짜 이유, 그 시작은 바로 경계와 존중의 붕괴입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보고 싶다는 이유로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부모의 방문이 처음에는 반가움이 되지만 점차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도, 며느리나 사위도 부모님이 오셨네, 같이 밥 먹자라며 환영의 마음을 보입니다. 하지만 방문이 잦아질수록 그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주말마다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집안의 리듬이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 재우는 시간을 부모가 몰라서 방해하고 집안일을 자신만의 방식대로 정리하고 심지어 저녁 반찬까지 직접 사와서 채워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성이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마치 내가 하는 방식은 틀렸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결국 며느리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도 난처해졌습니다. 부모님을 외면할 수도 아내의 불편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의 자주 오는 발걸음이 부부 사이의 다툼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위가 퇴근 후 아내와 조용히 저녁을 먹으려는데 시부모가 예고 없이 들러 앉았습니다. 바쁘지? 괜찮아. 그냥 얼굴 보러 왔어. 사위는 웃으며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우리 집이 정말 우리만의 공간일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마음이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식 부부의 집은 그들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부모가 자주 드나드는 것은 국경을 허락 없이 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편함이 쌓여 결국 보이지 않는 벽이 만들어집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작은 불편을 미리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부모의 발걸음이 환영이 아닌 부담으로 느껴질 때 그 집안의 분위기는 무너집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람은 자신의 공간에서만 편안함을 느낍니다. 부모의 존재가 그 자유를 제한하는 순간 마음속 거리감은 빠르게 자랍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자식 부부가 먼저 연락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주말에 와주세요라는 초대가 있을 때 가는 것이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녀 집에 먼저 찾아가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식 부부의 자율성과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편이 쌓이면 결국 큰 갈등이 되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편이 쌓이면 결국 큰 벽이 됩니다. 부모는 내가 자식을 보러 가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지만 자식 부부는 속으로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리고 그 불편은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합니다. 한 부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은 직장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오롯이 아내와 아이와의 시간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예고 없이 찾아와 저녁을 함께 하자고 하니 아들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눈빛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당신, 나는 우리 집이 우리 둘의 공간 같지가 않아. 매번 부모님이 오시면 긴장이 돼.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 이 말은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었고 결국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며느리가 말을 아끼다 결국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좋은데 조금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부엌일은 제가 알아서 하고 싶어요. 이 말은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서운함이 쌓인 어머니는 아들에게 하소연했고 아들은 양쪽의 입장 사이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변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으며 만나더라도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불편함이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자식 부부는 부모의 방문을 피하려 하고 부모는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나라는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화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부모와 자식도 적당한 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부모가 물러서 주어야 자식 부부는 자신들의 공간을 지킬 수 있고 그 안에서 오히려 부모를 더 그리워하게 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가까이 하기보다 멀리함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러서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를 침범하는 순간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자식이 먼저 필요를 말할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다가가기보다 자식이 불러줄 때 다가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녀 집에 먼저 가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갈등이 쌓여 돌이킬 수 없는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결국 그 사랑이 벽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거리와 경계를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가까움이 오히려 화를 부른다. 이 말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식은 혈연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순간 그 관계는 새로운 질서를 필요로 합니다. 더 이상 부모의 집은 자식의 집이 아니며 자식의 집 역시 부모의 집이 아닙니다. 서로의 울타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사랑은 곧 갈등으로 변합니다. 정약용은 또 말했습니다. 지나친 친밀은 무례보다 더 큰 해악을 낳는다. 부모가 자식 집에 자주 드나들며 모든 것을 알고 간섭하려 하면 그 친밀함이 오히려 무례가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조언이었을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간섭이 되고 간섭은 곧 갈등으로 바뀝니다. 철학적으로 보자면 모든 인간관계는 적당한 거리두기를 전제로 유지됩니다. 심리학자들도 강조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독립은 필수이며 이 독립이 지켜질 때 오히려 애정이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말이죠. 거리가 없는 사랑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결국 파괴로 이어집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가까움 속에서도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물러설 줄 아는 태도가 오히려 자식을 평생 내 편으로 남게 만듭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을 원합니다.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그 공간을 자주 침범하면 불편과 반발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사랑을 표현하되 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 언제 가면 좋겠니? 라고 묻는 한마디만으로도 존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부모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약용이 말한 울타리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의 집에 무턱대고 드나드는 것은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지면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존중하면 그 안에서 사랑은 더 단단해지고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집을 무턱대고 찾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혜로운 부모일수록 한 발 물러서며 자식에게 존중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아들이 결혼하고 집을 떠난 뒤에도 늘 너희 집은 너희만의 공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 자식 부부가 먼저 초대할 때만 갔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부모님이 너무 조심하신다라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자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부의 공간을 존중해 주시는구나. 그 존중은 곧 부모에 대한 존경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자주 찾아가던 부모를 둔 자식은 처음엔 무심코 받아들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며 점점 부담을 느낍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는 집이 언제든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버리면 마음의 쉼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를 피하거나 아니면 불편한 마음을 숨기느라 관계가 멀어집니다. 현명한 부모들은 또 다른 지혜를 발휘합니다. 찾아가지 않는 대신 작은 배려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계절이 바뀔 때면 전화 한 통으로 너희 집에 필요한 건 없니? 하고 묻습니다. 혹은 며느리 생일에는 직접 가지 않고 택배로 작은 선물을 보내며 너희 둘만의 시간을 즐겨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모의 태도는 자식 부부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 부모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믿어주신다.
이 믿음이 결국 부모를 더 가까이 모시고 싶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이는 끝내 모든 존경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의 집에 먼저 가지 않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부모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상대를 믿고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그들의 가정을 존중할 때 자식은 오히려 부모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는 이에게 마음을 엽니다. 부모가 매 순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믿어줄 때 자식은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집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직접 가는 대신 기다리고 조용히 응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식의 집에 먼저 가지 않는 것은 부모의 외로움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에게 존중과 사랑을 받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러섬이 곧 존중이고 존중이 곧 평생 내 편을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관계,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거리를 지키지 못하면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통해 말했습니다. 고슴도치가 추운 겨울 서로 몸을 데우려고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 때문에 서로를 찌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따뜻함을 나누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서로의 가시가 상대를 상처 입히게 되는 것이죠. 정약용 역시 인간관계의 경계를 강조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예가 무너지면 친밀함은 곧 해로 변한다. 부모가 자식 집에 자주 찾아가 자식 부부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 그 친밀함은 예를 잃고 무례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도와드리려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간섭으로 느낍니다. 이 차이는 바로 경계와 예의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의 건강성을 적절한 거리 유지라고 말합니다. 하버드 인간발달 연구에서도 부모가 결혼한 자식에게 심리적 지지를 주되 물리적 거리를 존중하는 것이 자식의 결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부모가 지나치게 가까이 하면 자식의 결혼은 약화되고 적당히 물러서 주면 자식의 결혼이 오히려 더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가까움과 거리의 균형을 아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순간 그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을 갈망합니다. 그 공간이 침범당한다고 느낄 때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해도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존재 자체로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굳이 자주 찾아가지 않아도 부모가 언제든 내가 원하면 내가 있다는 태도로 조용히 뒷받침해 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물러선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물러서지 못하면 가까움은 곧 갈등으로 변하지만 물러설 줄 알면 그 거리는 존중으로 남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울타리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혼한 자녀 집에 절대 먼저 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속에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부모가 먼저 자식의 집을 찾으면 그들의 독립성과 자유가 침해됩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입니다. 부모가 자주 드나들면 자식 부부는 그 공간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고 작은 불편이 쌓여 결국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울타리를 원합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그 울타리를 지켜주어야 자식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정약용이 말했듯 지나친 친밀은 무례보다 더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찾아가기보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먼저 와주세요라고 초대할 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부모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부모의 사랑은 무겁지 않고 오히려 존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식의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배려로 마음을 전합니다. 전화를 걸어 잘 지내니? 하고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그렇게 물러선 자리에서 부모의 위엄과 존엄은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녀 집에 먼저 가지 않는 것은 섭섭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부모를 더 존중받게 만들고 자식 부부의 가정을 더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사랑을 간섭으로 만들지 않고 존중으로 남게 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자식의 집에 먼저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둘째, 사람의 본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셋째, 관계를 오래 지키는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평생 여러분을 내 편으로 남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이는 끝내 모든 존경을 얻게 된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존경과 사랑이 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거리에 대해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존중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